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정진우 중앙지검장 간의 어떤 좀 이견, 네. 그리고 정진우 지검장이 관뒀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관둘 거였으면 접수라도 시키고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일선 검사들 사회에서는 도저히 우리들의 선배, 도저히 우리들의 지휘부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 정진우 이분 지검장 같은 경우 그러면 애초에 좀 전에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지금 사의를 표명할 것이면은 올바르게 딱 법과 관행이 정한 대로 그 딱 항소를 하고 그러고 그만두면 될 일을 왜 이거 저쪽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나서 뒤늦게 하느냐. 이거 아주 나쁘게 보면은 나가서 돈 벌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가서. 무슨 얘기냐. 지금 전관예우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전관예우가 이게 사실 뭐냐면 이게 좀 지난 시절 유물이긴 한데 그 기관 후배들이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나간 검찰 선배가 변호사 개업하면 그 검사 후배들이 뭐 법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 그 최대한 그 선배가 맡은 사건 유리하게 유리하게 이제 해주는 건데 지금 후배들한테 너무 욕을 얻어먹게 생겼으니까 그냥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돈 좀 벌어보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고 그래서 지금 가장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의까지 표명할 정도면은 진즉에 할 일을 하고 사의를 표명할 일이지 할 일은 안 해놓고 관철을 못 시킨 네. 책임 정도를 지고 그렇죠. 그래놓고서는 그리고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이게 정말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위를 상황을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그 노만석 이번 총장 대행이 가장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면서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지금 법무부에서 뭐라 그럽니까? 몰랐다, 우리 관여 안 했다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당장 검찰 총수가 법무부 의견 참고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하면 법무부의 누굽니까? 법무부 차관입니까? 법무부 검찰국장입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이 우리가 삼성의 의견을 참고해서 투자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재용 회장 의견 참고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것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는 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책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원론적으로 네. 항소를 자제하라는 어떤 이제 법무부 차원의 네. 그 의견이라고 말도 안 할 수도 되는 있잖아요. 무슨 항소를 자제하는 거예요? 네. 어떤 거에 대해서 항소를 자제하는 겁니까? 항소를 자제하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 그거는 1심에서 무죄가 나면 항소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무죄 안 났잖아요. 유죄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슨 도대체 항소를 자제하라는 것이며 그리고 좀 전에 설주환 변호사가 더 잘 말씀하시겠지만 이 지금 사건은 엄청나게 더 큰 혐의들이나 추징금들이 과하게 지금 검찰에서 볼 때는 다 면제가 돼가지고 나온 판결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뇌물죄, 특정범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인가 특경가법, 그다음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적어도 3가지 지금 범죄가 검찰 볼 때는 명확함에도 이거 판사가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볼 때 상당 부분은 여지까지 남겼어요. 이게 선례가 없어서 못했다 내지 또 특경가법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구체적인 피해 액수가 많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산정이 안 돼서 428억 원만 추진한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급씩 올라가서 다퉈봐라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판사가 얘기까지 해준 겁니다. 예. 검찰이 안 하면 이거 직무유기고요. 검찰이 안 하면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말하는 정치 검찰입니다. 이번에 정치 검찰을 누가 만들었느냐? 정권이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결정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 노만석 대행이 혼자 안고 갈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본인도 제가 볼 때는 혼자 안고 간다는 척을 하면서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법무부가 빼박으로 걸렸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가서 소명은 물론이고 사퇴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나아가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법적인 중론입니다. 오늘 일단 출근하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더라고요. 정성호 장관이. 이해가 됐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첫 번째 제일 이해 안 갔던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웃는 사람이 누굴까? 그렇죠. 김만배 등, 김만배 남욱 씨 등, 그 소위 말하는 대장동 사업에서의 민간 사업자들이 제일 웃고 있어요. 예. 아니, 저 이해 진짜 안 되는 부분. 이게 추징금이 한 7,800억 원 정도를 그렇죠. 근데 하다가 480억 원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최소 금액으로 한 거예요. 예. 이제 이것은 규명이 됐다라고 해서. 근데 진짜 더 이해가 안 가는 거. 이거 1심 재판부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건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씨에 대한 판결 아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성남시의 특혜를 입어서 지금 부당한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전부 다 유죄가 다 인정된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이재명 대통령 측에 있는 정부의 지금의 민주당 정권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바로 민주당이 이거 판결 나오자마자 업무상 배임죄 없앤다, 재판 중지법 하겠다라고 그것도 좀 이상했지만 지금 오히려 이거 항소를 못하게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정진상 씨에 대한 거면 본인이 공인한 측근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은 들 것 같아요. 그런 10분 이해해서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근데 예.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배를 불려주고서 왜 이거에 대한 혜택을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보통은 다 항소를 양쪽이 다 하는 경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검찰이 그걸 포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은 2심에서는 그냥 방어만 하는 거고 그렇죠. 이 부분은 그냥 형이 확정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지금 이게 맥시멈이 되는 거죠. 예, 이제 지난주에 맥시멈 480억 원 정도밖에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대장동 일당의 주요 인사의 변호인을 만났어요. 제가 원래 알고 있는 분이어가지고 예. 만났는데 어떻게 중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표정이 되게 밝아요. 와. 우리 판결 잘 받았는데요? 잘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네.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김만배 씨 8년, 유동규 씨 8년 이게 괜찮다. 근데 이게 네. 이제 그러니까 법조인이 아니면 사실 그 배임 혐의가 또 나뉘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특경가법 이런 게 빠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판단이. 네. 그러니까 일반 업무상 배임으로만 되니까 네. 액수도 확 줄어든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대장동 변호인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정도면 잘 받은 거야. 네. 이런 반응이었다는 10배 두드려 맞을 뻔했는데 10분의 1 됐잖아요. 굉장히 네. 표정이 네. 좋았어요. 이거 예. 무시무시한 겁니다. 결과가 네. 좋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네.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에서는. 이것을 지금 만들어준 사람이 1차적으로는 노만석 대검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이고요. 과연 그 사람 만이겠네. 그 사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하는 지금 검찰 총수가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 총수는 당연히 책임이고요. 예. 그리고 그 의견을 줬다는 법무부 당연히 지금 수사 대상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사실상 지시가 아니냐. 또 본인들이 말을 안 했다지만 그거 좀 잘 살펴보세요. 한마디만 해도 법무부가 그런 소리 듣다고 할 때 지금 검찰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느냐를 생각한다면은 이거 바로 지금 정성호 장관은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됩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곰곰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정말 저는 최혜병 사건과 너무 유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최혜병 사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 자체가 당시에도 그냥 수사하게 뒀으면 되잖아요. 그냥 수사하게 놨고 그냥 그 규정대로만 했으면 되잖아요. 그냥 이차하고 그대로 했으면 솔직히 박정훈 대령과 같은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은 박정훈 대령과 같은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게 특검까지 정권 바뀌니까 특검까지 갈 일이었나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그 절차 내로 최혜병의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그냥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고 사법 처리될 사람 책임지고 그다음에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러한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일이 했으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건은 똑같아요. 그냥 기존에 검찰이 해오던 대로 그냥 항소장 제출해서 항소했으면 돼요. 예. 아니 항소를 해서 열심히 안 다투는 거 가지고는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검찰 내부적으로 예. 본인이 열심히 안 다툰다는데 공개하지 않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않겠지만은 아예 그 쌍을 못 잘라버렸다는 거죠. 항소장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1심에서 무죄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투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말 오늘 많은 사설에서 나오지만은 나무 씨 같은 경우에 1,000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7천억에 가까운 돈을 추징금을 원래 공소제기를 할 때는 했지만은 겨우 428억이 물론 겨우란 말도 제가 참 붙이면서도 놀란 게 저한테도 428만 원이 아니에요. 예, 액수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428억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한테는 다르겠죠. 그분한테는 두들겨 맞으니까 10분의 1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분은 진짜 이름 그대로 된 거예요. 만 배의 진짜 엄청난 효용을 누리시다고 할 수 있고. 초반에 투입한 돈이 5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름 그대로 가는 경우에 투자인데 기가 막힌 얘기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은 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남시 수뇌부가 결국은 의사결정하고 그다음 민간업자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씨는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다라고 재판부가 스스로 판결문에 썼어요. 예. 자, 이 사건은 결국 무엇과 연결됩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시장, 성남 수뇌부라면 이재명 성남시장 아닙니까? 지금 이분도 정진상 실장과 함께 이 같은 혐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공범으로 지금 재판받고 기소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핵심 주범들인 민간업자, 이분들이 이렇게 1심에서 검찰이 항소 포기함으로써 벌이라든가 죄라든가 추징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정진상 이 두 분 다 거기 재판에서 피고인이신데 지금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고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을 굳이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의견을 줘가지고 참고를 시켰느냐 이러는 점에서 당연히 그 윗선으로까지 이것은 의혹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보면은 남욱이나 김만배 이런 분들은 지금 이 항소 포기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지금 이걸로 이분들 더 이상 위에 읍소를 하거나 나 분리하면은 나도 그냥 다 털어버릴 수 있다. 이런 거 앞으로 안 해도 발뻑 차고 그다음에 몇 년만 살린 다음에 돈은 다 챙겨 나갈 수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다 보니까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있는 하루당 2억 원씩을 버는 고액 알바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본인이 좀 이번에 항소 포기로 인해서 챙기게 된 돈을 이제 형량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하루 2억이 된다. 뭐 이런 정도의까지 얘기인데 이거 요즘 옛날 설문조사에 이게 참 안 좋은 설문이지만 얼마나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도 안 되고 돈에 굶주렸나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당신 10억 줄 테니까 징역 2년 살 생각이냐?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 힘들면 그런 얘기 나왔겠습니까? 지금 김만배 씨는 그냥 하루에 2억이면은 10억이면은 닷새만 살면 되네요. 네. 그러네요. 만약 주진우 의원 계산에 따르면. 예.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